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어제와 오늘 4월 15일과 4월 16일의 메인 헤드라인 뉴스는 미국의 블룸버그나 한국의 신문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메인일 것입니다. 즉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으로 다 도배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젊은 사람 베스트셀러 중에 2천만 원 갖고 투자했는데 50억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사직서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내용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젊은 분들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번 분도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베이스 상장과 관련돼서 어제도 블룸버그에서 창업자가 나와서 얘기했었고요.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2012년에 설립해서 가상화폐 거래 중개를 하고요. 이용자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약 5,600명, 지금 뭐 6,000명이 넘었을 것 같고요. 6천만 명이 넘었을 것 같고요. 직원 수는 약 1,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벌써 100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총 100조 정도인데요. 거의 맞먹는 회사가 되었고요. 12년에 설립했을 때에 12년, 13년에 주식 가치가 0.3달러, 15년에는 2.76달러, 17년에는 8.25달러, 그리고 18년에 36.19달러, 21년에 328달러라고 합니다. 어제 상장해서 원래 평가는 200불대였는데 지금 300불대를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코인베이스 관련된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핀테크의 기업들, 즉 미국의 스퀘어나 또는 페이팔, 마스터카드 등이, 한국에는 다른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네이버페이나 삼성페이 등 휴대폰 결제 또는 모바일 결제 등으로 다양한 솔루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상화폐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준이나 기타 거대 세력에서는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 또 말 그대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도 이러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두나무에 투자를 했고, 두나무가 미국 나스닥 직상장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이러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상화폐 열기 타고 미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이 가상화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가상화폐가 가야 할 길은 아무래도 평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격은 다 오르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언젠간 떨어지고 또 올라갈 것인데, 지금처럼 급격한 가격 상승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2천만 원 투자해서 50억을 순식간에 벌 수도 있지만, 50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가상화폐나 핀테크나 아니면 블록체인이나 기존의 코로나19 비대면이 장기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또는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진단키트 역시 1년 만에 10배 또는 많게는 100배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JP나 시티뱅크에서도 가상화폐를 일부 투자한다고 했고 또 그러한 뉴스들이 가상화폐의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핀테크 기업인 스퀘어나 페이팔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고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가상화폐를 일부 투자했고 보유하면서 자동차를 사고 파는 데에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거대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가상화폐가 자리를 잡을 것이냐 못 잡을 것이냐인데 이미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가상화폐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권 아래 들어와야 되는데 제도권에서 이거를 어떻게 세금을 매기며 또 국제 간의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러한 국가와 국가의 이동이 코인으로만 됐을 때 각 나라들의 세금이나 아니면 탈세와 관련된 누구도 부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고요. 또 세금은 죽어도 계속해서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또는 자금 출처가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코인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용자가 약 5,600만 명이니까 1억 명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72억, 즉 70억 이상의 인구 중에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2분의 1이라면 최소 3, 40만은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40억 인구가 이용하려면 최소 이거의 5% 이상은 되려면 5, 4, 20, 약 2억 이상은 안정적으로 사용해야만 어느 정도 거래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5,600만 명 가지고는 전 세계의 코인의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식이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으로써 가상화폐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블랙홀처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 헤드라인 뉴스인 것입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는 never lose money입니다. 돈을 결코 잃어서는 투자의 첫 단추를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늦게 가더라도 안정적인 투자 또 소처럼 묵직하게 자기의 투자를 또는 투자 패턴을 읽어야 되고 남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또는 이와 관련된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따라가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가상화폐의 시기를 놓쳤고 가상화폐가 목표하는 2만 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결코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2만 불 이하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투자할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권에서 막는다 해도 그것은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6만 불 또 8천만 원 이상 올라간다. 1억이 더 올라가고 2억이 간다고 해도 투자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That is not my business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상화폐에 관련된 지식을 더 습득하고 1년간 투자의 패턴이나 수익률의 패턴을 보면서 연구와 연구 또 묵묵하게 바라보다가 기회가 온다면 그러한 회사에 투자할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지하 창고에 이러한 채굴하는 컴퓨터 시설을 투자할 마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가상화폐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 컴퓨터를 운영하는 것이 제가 20년 이상 제조를 하면서 느껴온 투자에 제가 할 수 있는 좀 더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기 소모가 많다는 것. 두 번째는 전기를 소모하면서 환경적 문제도 있지만 전기값이 저렴해야만 이러한 채굴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의 채굴과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에는 투자할 마음이 있지만, 지금처럼 가상화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을 때에는 굳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처럼 미리 지분을 투자해서 본인의 수익을 올린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시기가 놓쳤다면 좀 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래처나 아니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정보는 제가 유튜브 밑에 글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